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는 조금 위드 코로나가 아닌 위드 오미크론이라고 요즘 얘기들이 많이 도는데요. 맞아요. 이제는 조금 위드 오미크론, 즉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섹시대, 즉 한마디로 코로나 이후에 좀 올라갈 좀 종목들, 즉 리오프닝 섹터에 저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게 된 배경이 오늘 시장에서 한일사로만 상승 나온 게 아닙니다. 시장에서 상한가 갔던 종목은 현대사료였고, 그리고 상한가 갈 뻔했던 종목은 한일사료였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 좀 시장을 좀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면은 리오프닝 섹터로 좀 분류가 됐었던 좀 TJ 미디어라든지 이치한불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좀 시장에서 조금 도드라진 좀 상승률을 좀 보여주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앞으로 내일 사회적 거리두기 좀 방역 정책이 조금 완화가 되고 이제 좀 마스크적인 부분을 실내에서만 착용을 좀 하는 부분을 좀 많이 변화를 한다고 하는데요. 이런 시점에서 좀 어떤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지금 TJ 미디어를 추격 매수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말 제주 맥주 같은 경우를 제주 맥주 계속 올라갔었던 종목을 지금 고점 조금 말 그대로 조금 큰 폭으로 단기간에 좀 상승 나왔었던 이런 제주 맥주를 공략을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제가 고민을 내린 결과 끝에 오늘 제가 준비한 섹터는 리오프닝 섹터 중 안에서 바로 게임입니다. 게임. 제가 이 게임을 준비한 이유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이라고 하면은 보통 소비 섹터 중에서 화장품 그리고 또 관광, 뭐 레드캡 투어든 뭐 하나 투어든 모두 투어든요 이런 관광 섹터라든지요. 그것도 아니라고 하면은 뭐 미디어, 뭐 또는 엔터, 그다음 이제 컨텐츠 쪽으로 넘어갈 건데요. 근데 이 코로나19 시국 때요. 그만큼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눌림 나왔던 섹터 같은 경우가 방금 말씀드렸던 소비 및 관광 테마이기도 하지만은 게임 테마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은 이 게임 테마 같은 경우가 왜 시장에서 크게 눌림이 나왔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그냥 바다하고 또 산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서쪽으로는 중국이 있고 바로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잖아요. 즉 한마디로 수입보다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국 정책 중에 하나가요. 파노, 즉 한마디로 중국의 청소년들이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요. 중국에서는 게임을 원천적으로 아예 차단을 합니다. 이번에 중국 상하이라든지 광저우라든지 선양 같은 경우 중국의 조금 경제도시라고 경제 3도시라고 할 수 있는 광저우, 선양, 상하이 이번에 이거 봉쇄 한 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이분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어리석은 정책을 하는지 여러분들 다들 아시잖아요. 근데 이 게임 정책 같은 경우도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조금 단순하게 이렇게 차단하는 정책을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랑 정치 체제가 큰 폭으로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이게 좀 8개월 가까이나 신규 게임 출시를 아예 중지를 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K게임, 즉 한국 게임 컨텐츠 관련주들이 조금 시장에서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나왔었고요. 제가 오늘 이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상승을 시작한 종목입니다. 게임 섹터 중에서. 게임 섹터 중에서 상승을 시작한 종목이고 제가 일단은 여러 가지 힌트들을 굉장히 많이 드리기 전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2의 위메이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떻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께서는 5배, 10개 넘게 그렇게 수익이 났었다라고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오늘 드릴 종목도 제2의 위메이드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게임, 메타버스 이런 관련주들은요, 시세의 탄력을 한번 받게 되면은 엄청난 폭으로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승폭을 가지고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시장은 주목받는 종목만 주목을 받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얼마나 들어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확실한 모멘텀이 있느냐가 이 종목을 선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게임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중국 상장한 한국 기업 관련주들도 굉장히 상한가까지도 도달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었는데 어떻게 또 중국과 또 같이 엮여서 우리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이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에서 공개를 해주신다라고 하고요. 우리 게임 섹터 이제는 붙잡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QR코드 그냥 가져다만 되시면 됩니다. 가져다만 되시면은 영어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노란톡방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오늘 전문가님께서 오늘 블라인드 종목 또 노란톡방에서 바로 적어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님은 오늘 미션이 있을까요? 우리 전문가님?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미션은 솔직히 800명 가까이는 못 넘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일단 700명 돌파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돌파됐어요. 좋아하는 네. 숫자가 777입니다. 아, 777. 우리 와. 조금 카지노 이런 데 보면은 조금 파친코라고 하죠. 그쵸. 그런 조금 기계 같은 네. 경우. 근데 행운의 슬롯 중에서 맞아요. 777. 777. 네, 이 777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좋은 숫자잖아요. 666은 조금 부정적인 숫자고요. 아. 그러다 보니까는 777명 돌파하면은 저도 노란톡의 종목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또 공개. 또 네. 공개. 그리고 아나운서님께서 아까 말씀을 잘해주셨어요. 중국의 상하이 지역이 40군데가 조금 봉쇄가 완화가 됐다고 해가지고 중국계 기업인 CKH라든지 오가닉 코스메틱이라든지 맞아요. 중국 컬러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시장에서 상승 나왔어요.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오. 제가 한 가지 아나운서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우리나라 기업일까요? 중국 기업일까요? 아, 이 기업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빨리 얘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알겠어요. 중국 기업이요. 맞아요. 네. 중국 기업이에요. 어. 왜냐하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모회사, 즉 본사 같은 경우가 땡땡 게임즈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에서 자회사가 코스닥에 상장한 이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사는 중국 회사예요. 본사는 중국에 이미 위치해 있고요. 이 회사는 자회사고요. 근데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조금 상승 나왔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회사에서 만들었던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봤고 저도 한번 해봤었던 그 게임에서 땡땡 강호. 그건 너무 큰 힌트예요. 너무 큰 힌트였나요? 너무 큰 힌트예요. 그렇죠. 네. 제가 너무 네.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쉽게 봤나 네. 봅니다. 아무튼 이런 땡땡 강호의 글로벌에 조금 토큰, 즉 한마디로 NFT 부분이 조금 P2E 서비스, 즉 토큰으로 조금 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도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그런 이슈로 인해서 단기간에 300%에서 50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슈 부각으로 인해서 실제 시장에서 상승 나온 상승폭 같은 경우는 아직 50% 6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50%에서 60% 상승 나왔다가 지금 연이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30% 가까이가 하락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 같은 경우를 상승 나왔다가 하락 나온 이 구간을 저는 조금 눌림목 구간, 갭의 구간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갭적인 부분, 이 정도 상승 나왔던 갭적인 부분을 다시 메꿔준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거 조금 관심 종목으로 공유를 해드려야겠다 말씀을 드리려고 이 종목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제가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하고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머릿속 기억에 남는 종목들이 있습니까? 이 작년이든 올해든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던 종목들 중에서요. 전 해운 관련한 HMM이 이제 선대상선, 구현대상선을 왜 못 잡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전문가님은요? 저는 당연히 한전산업이죠. 네, 한전산업이 굉장히 본인이 줬던 종목이다.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실 작년에 눌렸다가 상승 크게 나왔던 꾸준히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기억이 나네요. 네. 왜 물어보셨어요? 일단은 제가 원하는 대답들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황하셨어요? 보통 많은 시청자분들 같은 네. 경우는 그래도 작년에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었던 종목은 에디슨 EV라든지 그리고 그 외 에디슨 EV 같은 경우는 거의 1000% 가까이 상승했으니까는요. 근데 제가 그렇게 아나운서님이든 만약에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말도 하지 마세요. 부정타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제가 원하던 대답들은 신중하잖아요. 아니어서 아무튼 말씀 안 해주신 게 오히려 좋죠. 부정 탈 뻔했으니까는요. 이렇게 좀 제가 준비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현재 주가가 여러분들 좀 결정적 힌트를 드리면은 일단은 8,000원 부근입니다. 8,000원 부근이기 때문에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 의도 중에 하나가요. 우리 이윤호 전문가님께서는 한전산업이 기억난다 얘기하셨고 이지영 아나운서님께서는 HMM이 기억나신다고 했는데 2022년에는 이 종목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콱 박힐 수가 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몇 달 뒤에 어떤 조금 주변의 지인분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께서 시청자분께 너는 좀 매매했던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기억에 남아? 나 증시노래방에서 봤었던 종목인데 그게 뭐지? 맞아 그 회사 그 회사 500% 이상 올라갔잖아.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시장에서 큰 폭으로 상승 나왔다고 말씀하시는 HMM이든 한전산업이든 에디슨 EV든 뭐 나노 CMS든 네, 위메이드이든 간에요. 아무튼 2022년 같은 경우는 이 종목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와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리에 박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종목을 알고 싶다 하시면은요. 그냥 QR코드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증시노래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777명 돌파면은 제가 노란톡에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